자, 이번 사주는 우리가 보통 사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역용과 순용이라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예. 자, 어떤 서적에 봐서도 예. 역용, 순용 이런 말도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역용과 순용은 도대체 뭐를 가지고 역용과 순용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사주에서 격국을 논할 때 이 말이세요. 일간을 우리가 체라고 하고 월지를 용이라고 하죠. 격용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용신은 예. 근데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는 제가 각전에 항상 얘기하지만 용신, 일간에게 좋게 활동하는 것을 용신이라고 한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이 맞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자세하게 감정을 해 들어가려 그러면 누구가 누를 본다? 제1관의 힘과 용, 내가 쓰는 놈, 월지, 그러니까 팔정경대, 십정경이 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천간. 왜 그러면 그 자체를 논해놓고 본기가 천간에 투간이 되지 않으면 다시 격국을 찾느냐, 그걸 변격을 들고 들어가느냐 하면 예. 천은 동요, 진은 정이라고 했거든요. 예. 정은 가만히 움직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격국을 논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그럼 뭐냐? 이분의 사주는 우리 연습게 됩니다만은 상관격이세요. 예. 월지 상관계. 상관이 월지 격이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여기 보면 뭐 진상관이니 가상관이니 어떻게 많이 떠드세요. 볼 거 없습니다. 딱 어떻게 보면 되느냐? 상관격인데 상관이 만약에 재를 보면, 재는 뭐세요? 재성을 보면 이 말이에요. 예. 상관이 정제가 있으면 상관 생제격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이에요. 예. 상관이 편제를 보고 있는 것은 상관 편제격 아닌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큰 돈이 없는 걸로 보여지죠. 왜 그러세요? 상관이 편제를 생조를 100% 완벽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실 때 그 의미를 잘 두고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식상을 아니면 인성을 예. 관성을 이렇게 대충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관도 인성을 정인과 편인은 엄격한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성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맞죠. 편관과 정관 마찬가지입니다. 편인은 일명 우리가 효신이라고 하죠. 예. 효신은 무엇이에요? 자식을 잡아먹는 건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효신이. 그렇죠? 예. 정인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나쁜 편관이 세 가지 종류에서 식신을 보고 얻어 터지든가 아니면 정인을 쫓아가서 좋은 걸로 변화가 되든가 아니면 편관 격이 되는 사람이 무기를 차고 그게 출세를 하든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 이 말입니다. 그 격을 검토할 때 상관 격이면 무조건 상관이 뭐를 찾다? 재를 찬다. 그럼 상관 생재가 되는 것이죠. 그 격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상관이 폐인을 하는 겁니다. 폐인은 찰폐자 폐인이죠. 상관이 정인한테 얻어 터져야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얻어 터졌냐? 얻어 터졌죠. 누가 있었어요? 예. 바로 옆에 정인이 있습니다. 때렸어요. 예. 수국화로. 맞죠. 자, 그러면 이 간목은 힘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돼. 먼저 예. 간목이 밑에 지지에 인이 있습니까?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이 있어야 돼 이 말이죠. 예. 근이 있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정신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죠. 자, 근데 인목이나 묘목이 없습니다. 예. 없죠. 근데 이 상관을 힘을 뺐어요. 상관이 흉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빼야 됩니다. 예. 자, 그 불인데 물이 불을 꺼줘야 되죠. 이 말이죠. 예.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상관이 있는데 물이 불을 좌우총으로 때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했어요? 여기서 또 예. 또 맞죠. 다시 예. 수국화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맞죠. 예. 그 상관 폐인일 때 폐인을 보느냐 정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렇죠.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양쪽에서 다 갖다 이게 물을 들어붙죠. 예. 수국화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오화가 화극금으로 다시 상관이 정관을 쳤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나쁜 현상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관의 관직이기도 하고 예. 저게 자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이분이 살아온 형태를 보고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 예. 진은 정이라 그랬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이 행위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 좌우충에. 예. 아, 자우충은 해보니까요. 좌우충이 때려버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죠. 아, 힘이 없어서. 여기도 보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행의 작동이 제가 각체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상하 좌우라 그랬습니다. 예. 가장 작동력이 심한 데는 어디세요? 여기입니다. 예. 예. 그렇죠. 이 말입니다. 상하죠. 이거는 뭐 꼭 염두에 두시고 봐세요. 사주는 원근 관계, 오행의 기운이 멀고 가깝고, 예. 그렇죠?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제일 작동력이 강한 데가 어디라 그래서 상하라 그랬습니다. 예. 같은 주에 있을 때 작동력이 제일 강해 이 말입니다. 자, 이분은 상하, 이게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격이 나쁜 놈이라 그래서 너무 무자비하게 쳐버렸어요. 예. 간목이고 이 말이에요. 사주가 제일 좋다고 하는 사주는 체도 강하고 용도 강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여기 열이 뚝 깨버렸거든요. 너무 힘이 없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 이걸 보시면 돼. 공부를 잘하실까 못하실까 6세, 16세 이때 한참 공부하실 때거든요. 예. 안 합니다. 아, 못해요 공부를. 왜? 이게 와서 불달에 태어났는데 불이 오기도 했지만 예. 이 진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보시면 돼요. 아, 신자지. 자, 진대운이 와서 신자진 합수를 하고 임수가 천간에 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런 현상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수다목부라 그러세요. 물이 커지면서 예. 물이 강해지니까 커지고 큰 태평양 바다에 근도 없는 예. 진대운에 예. 근도 없는 이게 뭘 하세요? 수다만. 표류해. 예. 제가 이분 보고 그랬습니다. 이 16세 대운에 무지하게 방황하게 됩니다. 예. 정신의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요 이때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이 나오죠. 예. 수다목부 현상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목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려고 그랬더니 아까 얘기 중에 도우는 놈은 뺑들여서 관인상생 하고 있지만 뿌리가 없죠. 이 뿌리가 없어서 이 목은 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예. 겁니다. 예. 원령도 멀쭉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껍데기만 헐쭉게 컸지 실제로 예. 당 차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약하죠. 그렇죠. 그럼 이분이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26세 묘대운이 좋아져요. 예. 목은 들어올 때. 왜 그러세요? 묘대운이 들어오면 두 가지 역을 합니다. 예. 첫째, 없던 근이 아, 대운서 들어옵니다. 목에 끈이 있죠. 묘목 속에는 간목, 을목이 다 있어. 예. 내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 묘가 들어오면 누가 작동을 하느냐 이거죠. 누가 작동하느냐. 묘육충 여기를 치면서 을목이 작동을 해요. 대운은 불여 대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런 말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운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대운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 이 대운이 와서 저 유금을 치면서 유금은 그러면 유금은 선생님한테 좋은 거냐 나쁘죠. 이 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묘대운이 와서 이 을목이 작동을 하면서 화생토를 목생화를 해줘요. 예. 이걸 아까 너무 눈을 나쁘랬거든요. 예. 양쪽에 물이 붙어가 너무 이 물의 강한 기운을 모군이 오면서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근이 생겨. 목생화로 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작동에서 얘가 목생화해요. 예. 이 묘대운이 이분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분이 26세 대운에 물론 저하고 처음 만나가 제가 어떻게 이분에 대한 걸 알았겠습니까? 선생님 26세 대운부터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예. 예, 이때 공직자로 나가십니다. 시험이 돼가지고. 예. 이 운부터 뒤에 운부터는 좋아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묘대운, 인대운 왔을 때 다 괜찮아져. 그죠? 예. 요 축대운이 왔을 때 조금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세요? 요게 사유축으로 금이 발동되거든요. 이분한테 가장 나쁜 거는 뭐세요? 금운이 오면 안 됩니다. 금운이 오면. 여기에서. 금운이 오면 안 되는 금운이 거예요. 오면 예. 이 왕신수를 더해보니까. 예, 금생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하게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관 페인을 하고 예. 이 사람 이 양반의 운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목과 수의 기운을 견주어야 돼. 힘을 비교해야 돼요. 편입기하고. 목이 강해지는 건 관계없는데 예. 수가 강해지는 건 안 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주 간법이세요. 우리가 말하니까. 예. 이런 걸 모르면 이분 사주는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찮은 속으로 이분이 저한테 오셨지만 이 사주 해석하는 걸 보고 이분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각천간법입니다. 예. 이런 거 모르면 사주 못 봐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됐죠. 이분은 묘목운에 좋고, 네. 그렇죠. 이거를 체를 가지고 생하는 걸 봐서 수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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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다 좋으네? 다 좋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이 사람 운을 뺄 때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재관인이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분한테는 금운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물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물운이 들어오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안 나쁘세요? 조구용신은 안 나쁩니다 이게. 5월달에. 예. 조구용신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나요? 일간의 강약에 관계 없이 예. 조구용신이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해서 놨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주의 어우러짐을 잘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예.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운에 오면 축운이 들어오면 이때 잠깐 나빠집니다. 아. 이게 사유축으로 변질이 금으로 변질되는 그러면 거거든요. 예. 물이 가게 됩니다. 이분은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제가 평관이 어떤 운에서 작동이 될 때는 건강을 조심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예. 왜 평관은 무정극으로 일간을 때리는 운이 평관운이잖아요. 예. 그게 내 몸에 바짝 붙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일간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예. 이 평관은 절대로 나를 치러 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 그 말. 금생수로 하지. 그렇죠. 예. 금붕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주의 오행의 기운이 어디로 먼저 간다? 합생으로 먼저 가는 합생,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네. 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합생 충형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작동은 미쳐를 갑니다. 예. 이게 어떤 논리상 수학처럼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다고 톡톡톡 잘라서는 얘기를 못하는 게 사주 명식이에요. 그 말이세요. 그 기운이 보면. 자 그러면 이분이 무르는 괜찮습니다. 물의 힘이 커지는 것은 결국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수생목합니까? 안 그러세요. 물운이 오면 자연적으로 수를 돋게 되고 이 물운이 온다고 밑에 지지에 물운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인수가 작동을 해서 뭘 한다고요? 조용신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 사주에서 가장 좋고 희가 좋다고 판단하는 운이 이게 뭐세요? 이모라 이모. 예. 더운 달에 물이 위에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개수는 그럼 조고작동을 할 수 있느냐? 예.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왜요? 개수는 약한 물이기 때문에 5월에 4, 5, 미월에 심지어 우리가 신까지도 물이 오면은 더운 달이라고 그랬죠. 예. 그때 이 개수가 있는 것은 조고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약하세요. 그래서 아까 상관 폐인도 마찬가지세요. 상관이 정인을 보고 표현을 당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상관의 힘을 끌어내지만 눌리지만 편인은 또 눌리긴 눌립니다. 다만 그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격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정인이 오면 제일 잘 눌려서 좋고 편인이 오면 정인에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은 못해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이 층이지는 거죠. 아주 좋은 격이 되거나 아니면 적당히 좋은 격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된다든지 이렇게 격이 층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상관이 이 오화 유금을 치는 건 어떻게 화금을 치는 건 어떠냐? 이게 정하고 신금이거든요. 이게 본기가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정화. 요거는 본기는 신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화급금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쳐줘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정관 말고 평관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 이 정관을 쳐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탁한 것을 청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사주가 참 희한하게도 보기에는 엉성해 보여도 참 잘한 자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운을 잘 받고 갑니다. 이게. 물론 가다가 이런 운이 오면 좀 나쁠 수가 있죠. 또 이런 운이 가서 인으로 불이 되가 커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아무리 커져봤자 물이 저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 그런 거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 사주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 근이 없이 약해 앉아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 파살이 있습니다. 아, 이건 뭐라고 해요? 자유 기운 관살이 있죠. 네. 기운 관살 중에 천간에 떠 있는 게 어디게 떠 있는 임수가 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개수가 여기 떠 있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게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지장간 이렇게 써놓을 때 이 작동하는 기능을 차례대로 힘의 기능을 비유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더 유리하죠. 예. 쉽게 보잖아요. 그렇죠. 쉽게 보이죠. 굳이 이거를 임계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네. 개임으로 이 기문관살이 이게 왔네. 유금 중에 신금경금은 위로 안 올라갔어요. 발동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 임수개수는 임수가 발동돼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문관살 여기 발동이 네. 되는데 약하게 돼 있어. 이 말씀. 네. 요게 다행히도 희신력을 해줍니다. 희신력을 해준다 그래서 왜 희신이 됩니까? 조용신이 되기 때문에 희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꼭 그렇게만 보느냐? 자, 이분이 관인상생이 되는데 관인상생이 자기한테 효과가 있느냐? 이게 관직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왜? 네. 이 간목이 임수에 비해서 힘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받아야 좋을 때거든요. 네. 관인상생을 말이죠. 여기에 관이 있고 여기에 인이 있는데 그거는 관인상생이 되지만 요렇게 네. 여기서 관인상생이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관이 여기에 있고 인이 여기 있는 게 관인상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하지 말라 이게 제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것도 됩니다. 관인상생도 돼야 되겠네 이 말이죠. 힘의 요소로 기능을 볼 때 잘 보셔야 돼 이 말이에요. 물론 안 그러고 관이 공직으로 관이 천간에 강하게 더 있어서 관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관인상생을 제대로 짚으려면 이렇게 짚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은 청산 공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간목이 임수보다 약하니까 이 관인상생이 작동해서 본인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이게 인이 나한테 좋은 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세요. 네. 관인상생이 있다고 다 공직으로 가냐? 아닐 수도 있어요. 기신운이 작동이 되면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네. 또 관인상생 가긴 갔는데 상관이 천간에서 관을 친다거나 이런 건 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식은 항상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자식은 어디서 보느냐? 우리 12운성으로 자식이 이분의 입장에서는 관의 자식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관의 자식인데 12운성으로 관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들어앉아 있고 네. 여기 요거 자식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자식입니다. 네. 그렇죠? 아시죠? 요 두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부는 어디서 보면 돼요? 여기는 조상의 자리니까 볼 필요 없이 이걸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본기가 여기 왔습니다. 이게 와서 이렇게 힘을 밀어줬어요. 네. 전체로 보면 이렇게 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식들 다 잘 됩니다. 이 말이죠. 네. 왜? 관인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관이 간까지 갔어. 이게 뭐세요? 녹지에 가지요. 네. 12운성으로 따라가면 녹지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도 봐서도 이게 녹지가 되고 이것도 녹지가 되죠. 왜 자식은 여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리 땡겨보라고 이거 우리 인종한다 그러죠. 왜 이렇게 땡겨봅니까? 인종 녹지가 되면 그렇게 해도 그 12그 실록이 됩니까? 여기서 실록은 아니죠. 실록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실록이 관인데 실록이 될 실록은 수 있나요? 아니더라도 이게 실록이 되려면 이게 비견이 와야 실록. 맞아요. 이렇게 비교해 되는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자식이 앉아 있는 자리를 네. 여기로 땡겨봤더니 왕지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자식의 자리를 가지고 왜 땡겨보는 인종 끌어다 보느냐? 네. 여기가 자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배우자를 어디를 끌어보면 여기 당겨보는 겁니다. 그 배우 자료를 부모 형제는 어디로 당겨 이렇게 당겨보는 겁니다. 네. 어디에 있는 글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이 이분의 사주에서는 간목이 부모가 네. 개수가 부모님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예. 개수가 이 부모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 예. 수정이요. 수정이요. 예. 엄마잖아요. 네. 이 엄마를 부모 자리로 당겨보는 거예요. 부모 자리 어디세요? 여기도 부모 자리가 되죠. 옆에요. 예. 그럼 개수가 오화를 본다. 강합니까? 못 강하잖아요. 예. 그죠? 한번 땡겨보세요. 어떻게 나가나? 인간으로. 네. 신자진에서 오화를 보는 네. 거는 요. 이분은 태지밖에 안 돼. 태진에. 태지입니다 이게. 네. 여기 태지밖에 안 되니까 태지에 앉으면 굉장히 활동력이 약한 거죠. 예.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은 약하게 앉아 있어. 엄마는 이 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걸 뭘 어렵게 보냐 이거죠.
이런 원리를 차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자식이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이게 다 녹지에 앉아 있고 네. 자체가 금생수로 어디 위에 뜨는 거를 같은 주에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이 자식이 여기 올라갔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식들이 잘 돼 이 말이세요. 네. 자식들이 다 건강하게 잘 된다 이 말이세요 이게. 그 말입니다. 네. 그럼 자식들하고 나하고 잘 맞아 안 맞아? 목이 합이네요. 잘 맞네 이 말이세요. 이렇게 사주 보는 겁니다. 이분이 사주에서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이세요. 자식과의 관계. 그럼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냐? 배우자 관계는 시간 됩니까? 시간이 돼요? 몇 시에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번 50분에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9시 가까이 돼가 조금 넘어 시작했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부인의 관계는 그러면 이분의 부인은 누구세요? 기토가 자기 부인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예. 가쁘야. 그렇죠? 예. 그럼 이 부인의 사주의 일주가 기축입니다. 예. 기축이면 자축합 합기합이네. 아 예. 천지덕합이죠. 예. 천지가. 위에도 합하고 밑에도 합하고 이 말이세요. 예.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귀문관살이 있었어요. 요게요. 예. 간목이 묘목을 인목을 모두 정신력이 약한데 이런 것들을 건드릴 때 그 언제세요? 예. 아 축축대오래요. 그 다음 이런 대운. 예. 왜 그러세요? 인대오. 인유원진. 하고 있거든요. 자유로. 예. 귀문관살 하고 있는데 일이 왔어요. 이 말이세요. 예. 이 간목이 결코 강성이 못 된다 이 말이세요. 예. 활동하는 겁니다 이게. 아. 이런 대우는 약간의 의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떠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천간에 토관이 돼 있어. 나타났어 내 사주. 예. 자 그런데 그 강하냐? 아주 강하진 않다 그랬죠. 왜? 이게 본기고 이건 뒤에 오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이세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 말이세요. 소위 말해서 어떤 정신적인 흠결이 나타나는데 예. 강하게는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목적이나 강하게 안 나타나. 왜? 뒤에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이거는 7대3으로 비율이 약하거든요. 예. 이게 천간에 투관될 때 어떻게 투관되느냐에 따라서 작동력이 강하게 오냐 약하냐 오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다음에 부인은 여기 가도 합을 했는데, 그렇죠? 예. 여기도 합을 합니다 여기도. 아 무게하고요. 예. 그럼 누가 먼저냐? 여기가 먼저입니다. 예. 근데 이분하고는 결혼을 하나 안 해 못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우를 보면 신금의 무토는 힘이 없습니다. 아 신중부터 예. 힘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알았던 여자분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아. 왜 그러세요? 본인에게는 이게 뭐세요? 편재입니다. 예. 목부터. 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글자 중에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왔잖아요. 네.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결속력이 약해요. 왜? 신중의 무토는 내하고 합해서 끌어당긴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죠. 이분하고 결혼을 못한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예. 결혼하시기 전에 내 식구가 되기 전에 한번 여자가 있었어 이 말이세요. 예. 이런 해석을 잘 보셔야 돼. 예. 왜 그러냐 여기서 무기합을 먼저 합니다. 이게. 예. 먼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정림합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뒤입니다. 여기는 내 배우자 공이 들어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 여기 합을 한번 합니다. 아. 이건 나중에 합니다. 이거. 예. 여기 배우자 공이 여기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죠? 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 무토.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 이거 잘못 보면 엉터리 얘기한다니까요. 아, 그 무토합이 먼저 무게합이 먼저 했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익이 먼저 하는데 이분은 돈이 많은 여자지만 나하고는 결혼을 못해요. 왜? 아, 목토니까. 이게 무토의 신금속의 무토는 결속력이 약해요. 저게. 예, 약하죠. 해중 무토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 알죠. 예. 그 배우자와 합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이건 그냥 현상을 그리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오는 건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배우자 정제가 이게 들어앉아 있어 이 말이죠. 예,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이런 해석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여기를 하늘은 내한테 어떤 형태로 예, 무엇이든지 내한테 어떻게 표출을 나타내 주느냐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형태가 삶의 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신자 합도하고 좌우 충도하고 예. 자유 파도하고 이 말이죠. 형사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기운은 여기가 세냐 여기가 세냐 그랬어요? 밑에가 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여기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청가형이 내 사주에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인원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인용사. 사람에 관련된 건 여기가 먼저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말을 누차 하죠. 예. 여기가 이 말이세요. 사람에 관련된 건 여기서. 그 다음에 운세의 흐름은 여기서 본다 이거죠. 그죠? 예. 이분의 운세가 잘 흘러갔어요. 예, 대우에 잘 나가야죠. 이렇게 사주를 감명하지 않으면 지금 자식이 차 잘 되고 있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본인은 관직으로 가서 정년퇴임을 끝까지 합니다. 예. 관이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 말씀. 관이 여기 있는 관이 힘을 쓰거든요. 예. 여기 있는 관은 아니죠. 자 그럼 이분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말씀 형제분들, 동생분들은 사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이 격배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위에 힘이 없이 자리에 앉아 예. 있어요. 이제 급제 동생들은 주로 여기 와야 여기 형제궁이 있죠. 예. 근데 이 형제들은 어디가 조상궁이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예.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밑에 지지에서 오는 글자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예. 그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약하게 앉아 있어요. 예. 주위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형제가 이 말이죠. 바위 위에 나무가 그렇죠. 예. 이리 보거나 이리 봐야 돼. 예. 그럼 목이 불을 보면 자기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가 형제 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자식은 이리 땡겨서 보고 배우자는 이리 땡겨서 보고 형제 부모는 이리 땡겨서 봐라 이거죠. 예. 나중에 신분성에서는 천간에 있는 글자는 여기에다가 뭐 한다? 그거 한다. 산다. 지지에 있는 형제 육체는 여기를 뭐 한다? 좌한다. 앉아있다 그러는 거죠. 예. 저한다. 좌한다. 거한다. 좌한다. 인종한다. 예. 뭐 그리 어려우세요. 좋아한다. 물론 이런 그 상태, 이런 오행의 구성도를 알아내기 위한 처음에 공부했던 분들은 많은 노력을 했겠죠. 예.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따지면 옛날 분들보다 사주를 훨씬 더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저 연간을 중심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일간을 중심으로 봤다가 그죠? 음양으로만 봤다가 음양 오행학으로 끌어내렸죠. 예. 어떤 12운성으로 오행의 어떤 힘의 크기를 본 게 있죠. 자꾸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후세에서 명리학을 연구 공부하는 우리들이 옛날 과거의 사주 보시는 그건 더 잘 봐야 돼. 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사주를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이 논리를 간단한 논리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음번에는 이분의 부인을 사주를 한번 예. 짚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읽어낼 때 예. 모든 것들을 운세를 보는 법, 그다음 뭐를 하면 좋은 법, 이분은 당연히 관직으로 가야 되는 사주거든요. 왜? 이 간목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예. 강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기대서 가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출사해서 관직으로 나가서 계속 일정한 일을 하시고 녹봉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주는 형태를 보고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직업의 선택이 제2입니다. 제1은 배우자 선택이고 제2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